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민년 새해를 맞이하여 미래의 소년 청산 인사드립니다. 의식기술 혁명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2020년대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의 공포 속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이 와중에도 US 뉴스는 2022년의 최고 직업 100개를 선정하였답니다. 이들 중에는 그 전에도 인기를 누렸던 것이 있는가 하면 새롭게 떠오르는 것들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100개 중에서도 상위 10개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롭게 떠오르는 일자리 몇 개와 낯설지만 독특한 일자리를 소개하는 시간을 이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콘텐츠는 미래 일자리를 탐색하고자 하는 청소년과 진로 지도와 관련된 정보가 필요한 선생님,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미래의 일자리를 알아보고 싶은 부모를 위해 제작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US 뉴스가 선정한 100개의 최고 직업들 중에서 탑 10을 10위부터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S 뉴스가 선정한 2022년의 최고의 일자리 10위는 다름 아닌 언어 병력자입니다. 영어권에서는 스피치 랭귀지 퍼달러지스트라 부른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음식을 삼키거나 자기 표현상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진단하고 치료해주는 전문가쯤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직업은 의료 보건 또는 힐스케어 분야로 분류되기 때문에 화학과 생물을 좋아하거나 국어와 영어를 좋아하는 학생이면 한번 도전해 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직업은 힐스케어 분야에서 3위를 할 정도로 인기가 매우 높답니다. 만일 이 분야에 관심이 있어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학원까지 공부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억지로 공부하기보다는 공부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네요. 화면에 보면 학력란에 잡존 5라는 문구가 보일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학력에 따라 숫자 1부터 5까지 5단계로 구분하는데 이 직업은 탑존인 5에 해당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공부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힘들 수도 있겠죠. 다음의 경력에서는 SVP 레인지라는 용어가 제시되고 있는데 이것은 1부터 9까지의 9단계로 구분한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직업은 8단계로서 매우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해보면 공부는 적어도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다음에 인턴이나 실무 경력 등과 같은 기간을 4 내지 10년 정도 쌓았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일자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들의 연봉 중앙값은 약 8만 불 정도입니다. 하위 25%가 62,790불 이하이고 상위 25%가 10만 불이 넘는 연봉을 받는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실무 경력이 많아질수록 연봉 또한 높아진다고 보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8만 불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억 원에 해당하며 시급으로는 5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우리나라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비교하기가 쉽겠죠? 그렇다면 언어병리학자와 비슷한 일을 하는 일자리 몇 개를 골라 연봉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아래에 제시된 표에는 언어병리학자를 포함하여 이와 비슷한 일을 하는 직업 4개를 소개하였습니다. 차례로 살펴보면 학교심리학자, 작업치료사, 통역사 또는 번역가, 아동이나 가족 담당 사회복지사를 들 수 있습니다. 직업치료사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일자리는 인문사회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도 적성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여기에 소개된 연봉은 중앙값이 아닌 평균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위에 정기분포 그림에서 소개한 연봉분포값과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중앙값은 영어로 미디언이라 하고 평균값은 미인이라고 부른답니다. 이 둘의 차이가 궁금한 사람은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에 소개한 잡존과 SVP 레인지는 이 영상의 맨 마지막에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보기 바랍니다. US 뉴스가 선정한 2020년 최고 일자리 9위는 바로 변호사입니다. 이 직업인들은 개인이나 법인들 사이의 갈등과 분쟁 속에서 고객의 요구를 법적으로 대변해주는 법률가쯤으로 이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직업은 사회봉사 또는 소셜 서비스 분야로 분류되기 때문에 법학이나 인문사회와 관련된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이면 한번 도전해 보라고 추천하고 싶네요. 이 직업은 소셜 서비스 분야에서 탑을 찍을 정도로 인기가 매우 높답니다. 물론 연봉이 높은 직업 순위에서도 18위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만일 이 분야에 관심이 있어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은 앞서 소개한 언어병약자와 마찬가지로 대학원까지 공부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적어도 4년에서 10년까지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꼭 참고하기 바랍니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공부를 마치고 준비 과정을 모두 거친 변호사의 연봉 중앙값은 약 13만 불 정도로 매우 높은 편이랍니다. 하위 25%가 84,450불 이하이고 상위 25%가 19만 불 정도의 연봉을 받는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 또한 실무 경력이 많아질수록 연봉도 높아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13만 불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억 6천만 원에 해당하며 시급으로는 8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이번에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변호사와 비슷한 일을 하는 일자리 몇 개를 골라 연봉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아래에 제시된 표에는 변호사를 포함하여 이와 비슷한 일을 하는 직업 4개를 소개하였습니다. 차례로 살펴보면 재무관리자, 정치과학자, 보험계리사, 법무사입니다. 재무관리자와 보험계리사는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이면 유리할 것 같고요. 나머지 인문사회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이면 누구에게나 적성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US 뉴스가 선정한 2022년 최고의 일자리 8위는 통계 전문가입니다. 이 직업인들은 사람이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사회의 아날로그적인 현상과 우리의 생각을 디지털화하여 인류에게 좀 더 쓸모가 있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쯤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주면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직업은 기업활동 또는 비즈니스 분야로 분류되기 때문에 경영학이나 심리학, 수학과 관련된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이면 한번 도전해 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직업은 비즈니스 분야에서 3위와 융복합 분야에서 7위의 이름을 올릴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융복합을 영어권에서는 STEM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의 약을 합니다. 부연 설명하자면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을 중심으로 심리학과 인문사회, 예술 분야 등이 융합되는 일자리를 종합하여 부르는 분야로 이해해 두기 바랍니다. 만일 이 분야에 관심이 있어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은 앞서 소개한 일자리와 마찬가지로 대학원까지 공부할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적어도 4년에서 10년까지의 폭넓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협업하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참고하기 바랍니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공부를 마치고 준비 과정을 모두 거친 통계 전문가의 연봉 중앙값은 약 9만 불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하위 25%가 68,810불 이하이고 상위 25%가 12만 불 정도의 연봉을 받는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 또한 실무 경력이 많아질수록 연봉도 높아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9만 불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억이 조금 넘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급으로는 5만 5천 원 정도가 되겠죠. 이번에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계 전문가와 비슷한 일을 하는 일자리 몇 개를 골라 연봉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아래에 제시된 표에는 통계 전문가를 포함하여 이와 비슷한 일을 하는 직업 4개를 소개하였습니다. 차례로 살펴보면 수학자, 컴퓨터 시스템 분석가, 조직운영 연구 분석가, 시장조사 분석가입니다. 이들은 모두 숫자를 좋아하는 학생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요. 수학자와 통계학자는 이론 비중이 높은 반면 나머지는 통계와 관련된 앱이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실무 중심이기 때문에 수학을 제외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특정 분야와 통계를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US 뉴스가 선정한 2022년 최고의 일자리 7위는 재무관리자입니다. 이들은 기업이나 기관의 수입과 지출 분석을 통해 투자 활동을 조정하고 장기적인 재무 전략을 수립하는 전문가로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직업 또한 앞서 소개한 통계 전문가와 마찬가지로 기업활동 또는 비즈니스 분야로 분류되기 때문에 경영학이나 심리학, 수학과 관련된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이면 한번 도전해 보라고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네요. 이 직업은 비즈니스 분야에서 2위와 고소득 일자리 순위에서 16위의 이름을 올릴 정도로 인기가 높답니다. 만일 이 분야에 관심이 있어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다음 2년에서 4년 정도의 실무 경력을 쌓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학의 과정과 인턴을 모두 마친 재무관리자의 연봉 중앙값은 13만 불이 넘습니다. 하위 25%가 10만 불 이하이고 상위 25%가 무려 18만 불 이상의 연봉을 받는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또한 실무 경력이 많아질수록 연봉도 높아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겠죠. 참고로 13만 불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억 6천만 원 정도의 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급으로는 약 8만 원 정도에 해당되겠습니다. 학력과 경력 그리고 연봉을 가지고 같은 분야인 통계 전문가와 비교한다면 공부를 조금 덜 하고서도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가성비가 매우 높은 직업이라 할 수가 있겠네요. 이번에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무관리자와 비슷한 일을 하는 일자리 몇 개를 골라 연봉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아래에 제시된 표에는 재무관리자를 포함하여 이와 비슷한 일을 하는 직업 4개를 소개하였는데요. 차례로 살펴보면 영업관리자, 금융설계사, 경영분석가, 재무분석가입니다. 이들은 모두 통계 이론보다 통계를 활용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숫자를 좋아하면서 돈을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통계와 관련된 앱이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실무 중심이기 때문에 수학을 제외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와 통계를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US 뉴스가 선정한 2022년 최고의 일자리 6번째, 즉 6위는 데이터 과학자입니다. 이 직업인들은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의미 있는 가치를 창출하는 실무 중심의 통계 전문가로 이해하면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비즈니스 분야로 분류되는 통계 전문가와는 달리 데이터 과학자는 공학 또는 테크놀로지 분야로 분류되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비중이 좀 더 크답니다. 그러므로 우선 숫자와 코딩을 좋아하면서 인공지능 등과 같은 나름의 특정 관심 분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 도전해 보라고 강력 추천하고 싶네요. 이 직업은 공학 분야에서 3위와 융복합 분야에서 6위의 이름을 올릴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만일 이 분야에 관심이 있어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은 앞서 소개한 재무관리자와 마찬가지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다음 2년에서 4년 정도의 실무 경력을 쌓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대학의 과정과 인턴을 모두 마친 데이터 과학자의 연봉 중앙값은 꽤 높습니다. 98,000불 정도입니다. 하위 25%가 72,000불 아래이고 상위 25%는 13만 불 이상의 연봉을 받는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어요. 이 또한 실무 경력이 많아질수록 연봉도 높아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98,000불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억 2천만 원 정도의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시급으로는 6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데이터 과학자와 비슷한 일을 하는 일자리 몇 개를 골라 연봉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화면 아래에 제시된 표에는 데이터 과학자를 포함하여 이와 비슷한 일을 하는 직업 4개를 소개하였습니다. 차례로 살펴보면 컴퓨터 네트워크 설계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컴퓨터 시스템 분석가, 그리고 통계학자입니다. 통계학자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통계 이론보다 통계를 활용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숫자를 좋아하면서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군요. 미래학자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래 일자리의 대세인 융복합 직업들에 있어 코딩과 빅데이터 분석은 가장 기본적인 학문이자 핵심 역량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US 뉴스가 선정한 2022년 최고의 일자리 5번째, 즉 5위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이 직업인들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우리의 생활을 더욱더 풍요롭게 해줄 수 있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해주는 사람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과학자와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개발자 또한 공학 또는 테크놀로지 분야로 분류되기 때문에 코딩의 비중이 가장 큰 일자리이기도 하답니다. 그러므로 우선 숫자와 프로그래밍을 좋아하면서 인공지능이나 로봇 등과 같은 나름의 관심 분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한번 도전해 보라고 추천하고 싶네요. 이 직업은 공학 분야에서 2위와 융복합 분야에서 5위의 이름을 올릴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앞서 소개한 데이터 과학자와 막상막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둘은 다른 것 같으면서도 공통점이 참 많은 일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이 분야에 관심이 있어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은 앞서 소개한 데이터 과학자와 마찬가지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다음 2년에서 4년 정도의 인턴이나 실무 경력을 쌓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대학의 과정과 인턴을 모두 마친 데이터 과학자의 연봉 중앙값은 약 11만 불 정도로 데이터 과학자보다는 약간 많습니다. 하위 25%가 8만 4천 불 아래이고 상위 25%가 14만 불 이상의 연봉을 받는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 또한 실무 경력이 많아질수록 연봉도 높아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11만 불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억 3천만 원 정도의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급으로는 6만 6천 원 정도로 계산해 볼 수가 있겠네요. 이번에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비슷한 일을 하는 일자리 몇 개를 골라 연봉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아래에 제시된 표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포함하여 이와 비슷한 일을 하는 직업 4개를 소개하였습니다. 차례로 살펴보면 IT 관리자, 컴퓨터 네트워크 설계자, 컴퓨터 시스템 분석가, 컴퓨터 프로그래머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가장 포괄적인 일자리인 반면 나머지는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이 요구되는 실무형 일자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숫자를 좋아하면서 합리적이면서 절차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 도전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미래학자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래 일자리의 대세인 융복합 직업들에 있어 코딩과 빅데이터 분석은 인간지능과 기계지능의 소통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학문이자 핵심 역량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US 뉴스가 선정한 2022년 최고 일자리 4위는 의료보건 서비스 관리자입니다. 영어권에서는 Medical and Health Services Manager라고 부른답니다. 이 직업들은 병원이나 약론 등과 같은 보건시설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진단하여 개선이나 발전 방안을 기획하고 조언해주는 전문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앞서 소개한 재무관리자와 마찬가지로 기업활동 또는 비즈니스 분야로 분류되기 때문에 경영학이나 심리학, 수학과 관련된 공부를 좋아하면서도 생물이나 화학을 싫어하지 않을 정도의 학생이면 한번 도전해 보라고 추천하고 싶네요. 이 직업은 비즈니스 분야에서 1위와 융복합 일자리 순위에서 4위의 이름을 올릴 정도로 인기가 높답니다. 만일 이 분야에 관심이 있어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은 적어도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4년에서 10년 정도의 인턴 과정이나 실무 경력을 쌓을 마음의 준비가 역시 되어 있어야 하는 매우 고난이도의 직업입니다. 대학의 과정과 인턴을 모두 마친 의료보건 서비스 관리자의 연봉 중앙값은 10만 불이 넘습니다. 하위 25%가 7만 9천 불 이하이고요. 상위 25%가 14만 불 이상의 연봉을 받는다고 이해하면 될 것으로 보이네요. 이 또한 실무 경력이 많아질수록 연봉도 높아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10만 불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억 2천만 원 정도의 돈이라 생각하면 되겠어요. 시급으로 환산하면 6만 원 정도에 해당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의료보건 서비스 관리자와 비슷한 일을 하는 일자리 몇 개를 골라 연봉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아래에 제시된 표에는 의료보건 서비스 관리자를 포함하여 이와 비슷한 일을 하는 직업 4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차례로 살펴보면 등록된 일반 간호사, 지역사회 서비스 관리자, 의료기록 관리자, 의료사무원입니다. 이들 중
등록된 일반 간호사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행정과 경영에 관심이 있으면서 주어진 문제를 별 어려움 없이 잘 해결해내는 경향을 가진 학생이라면 누구나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US 뉴스가 선정한 2022년도 최고의 일자리 세 번째, 즉 3위는 준의사 또는 내과의사 보조의가 차지하였습니다. 영어권에서는 피지션 어시스턴트라 부른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환자의 질병을 진단할 수는 없지만 의사의 지시에 따라 부분적인 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연 설명을 해보자면 의사와 간호사의 중간쯤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직업은 의료보건 또는 헬스케어 분야로 분류되기 때문에 화학과 생물을 좋아하면서도 몸이 불편하거나 아픈 사람을 보면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한 학생이라면 한번 도전해 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직업은 헬스케어 분야에서 2021년도에는 종합순위 1위를 하였으며 2022년에는 2위를 하였고 융복합 분야에서는 3위의 이름을 올릴 정도로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만일 이 분야에 관심이 있어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은 적어도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4년에서 10년 정도의 인턴 과정이나 실무 경력을 쌓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공부하기보다는 공부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면 더욱더 적격일 것 같습니다. 대학원 과정과 인턴을 모두 마친 준의사의 연봉 중앙값은 11만 5천 불이 넘습니다. 하위 25%가 9만 5천 불 이하이고 상위 25%가 13만 5천 불 이상의 연봉을 받는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폭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 또한 실무 경력이 많아질수록 당연히 연봉도 높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참고로 11만 5천 불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억 4천만 원 정도의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급으로는 7만 원 정도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준의사와 비슷한 일을 하는 일자리 몇 개를 골라 연봉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아래에 제시된 표에는 준의사를 포함하여 이와 비슷한 일을 하는 직업 4개를 제시하였습니다. 차례로 살펴보면 내과의사, 마취 전문의 간호사, 숙련 간호사, 등록된 일반 간호사입니다. 이들 중 내과의사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기본적으로 생물과 화학을 싫어하지 않으면서 통찰력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빈틈없이 잘 처리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작년에 준의사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만들어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융복합 일자리 준의사라는 검색어로 한번 검색하여 시청해 보기 바랍니다. US 뉴스가 선정한 2022년도 최고의 일자리 2위는 숙련 간호사가 차지하였습니다. 영어권에서는 Nurse Practitioner라 부르며 이 분야에서는 줄여서 NP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일반 간호사들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은 고급 진료 간호사쯤으로 이해하면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직업은 앞서 소개한 준의사와 마찬가지로 의료보건 또는 헬스케어 분야로 분류되기 때문에 화학과 생물을 좋아하면서 몸이 불편하거나 아픈 사람을 보면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한 학생에게 강력하게 추천하는 일자리입니다. 이 직업은 헬스케어 분야에서 1위를 하였으며 융복합 분야에서는 2위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인기가 매우 높답니다. 만일 이 분야에 관심이 있어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은 적어도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4년에서 10년에 걸친 꽤 긴 기간의 인턴 과정이나 실무 경력을 쌓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가능하겠습니다. 왠지 공부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원 과정과 인턴을 모두 마친 숙련 간호사의 연봉 중앙값은 11만 불 정도입니다. 하위 25%가 9만 5천 불 이하이고 상위 25%가 13만 불 이상의 연봉을 받는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 또한 실무 경력이 많아질수록 연봉도 높아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11만 불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억 3천만 원 정도의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급으로 환산해 보면 6만 6천 원 정도가 되겠죠? 이번에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숙련 간호사와 비슷한 일을 하는 일자리 몇 개를 골라 연봉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아래에 제시된 표에는 숙련 간호사를 포함하여 이와 비슷한 일을 하는 직업 4개를 제시하였는데요. 차례로 살펴보면 물리치료사, 등록된 일반 간호사, 호흡치료사, 등록된 전문 간호사입니다. 이들 중 물리치료사와 호흡치료사를 제외하면 모두가 간호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생물과 화학을 싫어하지 않으면서 통찰력을 가지고 위급 상황에서 원인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만간 간호사와 관련된 일자리를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하는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US 뉴스가 선정한 2022년도의 최고의 인기 직업 종합 순위에서 대망의 1위는 바로 정보보안 분석가가 차지하였습니다. 영어권에서는 Information Security Analyst라 부른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조직이나 기관의 컴퓨터 네트워크와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는 보안 조치를 준비하고 감시하는 전문가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직업은 앞서 소개한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마찬가지로 공학 또는 테크놀로지 분야로 분류되기 때문에 코딩의 비중이 비교적 큰 일자리이기도 하답니다. 그러므로 우선 숫자와 프로그래밍을 좋아하면서 인공지능이나 메타버스 등과 같은 나름의 관심 분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 도전해 보라고 추천하고 싶네요. 이 직업은 공학 분야와 융복합 분야에서도 모두 1위에 선정되었답니다. 탑이라는 것이죠. 5G 기술의 발전과 함께 네트워크는 더 빠르고 더 넓게 확장되어 응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나쁘게 사용할 경우 개인이나 기업은 물론 국가의 관점에서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자리가 2022년도 최고의 일자리로 아마 선정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뇌피셜입니다. 이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앞서 소개한 데이터 과학자와 마찬가지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다음 2년에서 4년에 걸친 정도의 실무 경력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을 졸업하고 실무 경력을 쌓은 정보보안 분석가의 연봉 중앙값은 약 10만 불 정도로 탑 10의 다른 직업들보다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하위 25%가 7만 8천 불 아래이고 상위 25%가 13만 불 이상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실무 경력이 많아질수록 당연히 연봉도 높아진다고 보면 되겠죠. 참고로 10만 불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억 2천만 원 정도의 돈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시급으로는 6만 원 정도가 되겠죠. 앞서 소개한 일자리에 비하면 연봉이 그다지 높진 않아요. 그런데도 종합순위 1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종합순위를 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평가 척도가 이용된답니다. 이 또한 시간 관계상 기회가 되면 그때 자세하게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보보안 분석가와 비슷한 일을 하는 일자리 몇 개를 골라 연봉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아래에 제시된 표에는 정보보안 분석가를 포함하여 이와 비슷한 일을 하는 직업 4개를 소개하였는데요. 차례로 살펴보면 컴퓨터 네트워크 설계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컴퓨터 시스템 분석가, 컴퓨터 시스템 관리자입니다. 이들 모두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은 다름 아닌 코딩이라 할 수가 있겠네요. 만일 이 분야에 관심이 있어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은 통찰력을 가지고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의 원인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해결해 내겠다는 의지가 강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만간 정보보안 분석가와 관련된 일자리를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하는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US 뉴스가 선정한 2022년도의 최고의 인기 직업 10개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평가 항목들을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 설계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제시된 표를 보면 맨 왼쪽 1열과 2열에는 2021년도와 2022년도의 종합순위를 제시하였습니다. 작년에 1위였던 준의사가 3위로 2단계 2계단 하락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자 역시 2위에서 5위로 3계단 내려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숙련 간호사는 3위에서 2위로 1계단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정보보안 분석가는 15위에서 1위로 급부상하였으며 재무관리자 또한 17위에서 7위로 올라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또한 38위에서 9위로 껑충 뛰어올랐네요. 정리해보면 올해에는 기업이나 국가들 사이에 정보전쟁이 더욱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며 개인이나 조직 그리고 국가들 사이에 분쟁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됨과 동시에 베이비 부모들의 은퇴가 가속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의료보건 종사자의 수요가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순위별 일자리 명칭의 오른쪽 첫 번째 열에는 스템이라 부르는 융복합 일자리에 대한 순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순위와 비교해보면 1위부터 6위까지가 모두 같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융복합 분야가 미래의 일자리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고용 전망이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지표의 성격이 강하다 합니다. 이 항목은 모두 2점에서 10점까지의 점수로 매겨집니다. 그러므로 정보보안 전문가, 숙련 간호사, 준의사, 변호사는 10점 만점에 10점을 받은 일자리이기 때문에 이 분야의 일자리에 대한 자격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은 미안하지만 2022년에 놀고 싶어도 놀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용 전망치를 현재 지표라고 저는 설명한답니다. 그러므로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거나 대학생이라면 현재 지표에 해당하는 고용 전망에서 8점이나 10점을 받은 일자리를 먼저 몇 개 추린 다음 그 중에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것을 선정하여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용 전망치 오른쪽에는 성장 전망치가 있는데요. 이것을 저는 미래 지표로 설명한답니다. 이것은 적어도 현재를 기준으로 가정할 경우 앞으로의 10년 동안 이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점수랍니다. 여기에서도 정보보안 분석가는 10점 만점에 10점을 받았군요. 그러므로 이 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올해를 포함하여 앞으로 10년 동안 지속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증가하게 되리라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이라면 성장 전망에서 9점이나 10점을 받은 일자리를 먼저 몇 개 추린 다음에 그 중에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것을 선정하여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장 전망치 오른쪽에는 스트레스라는 평가 항목이 있는데요. 이것은 근무자가 일하면서 느끼는 주관적인 스트레스 수준을 점수로 환산한 것이랍니다. 그러므로 이 항목에서 점수가 높으면 스트레스가 적은 직업이며 낮으면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직업이라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탑10의 일자리들 중에서 스트레스가 가장 적게 받는 직업은 10점 만점에 8점을 받은 통계학자라 할 수가 있겠네요. 반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직업으로는 2점을 받은 변호사로 확인됩니다. 그러므로 보수나 성장 전망보다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면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이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일자리를 탐색한 후 적성일치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맨 오른쪽 열에 제시한 근무 요건도 10점 만점으로 매겨져 있는데 준의사, 소프트웨어 개발자, 데이터 과학자, 통계학자가 8점으로 높은 반면 정보보안 전문가와 숙련 간호사 그리고 변호사는 4점으로 연봉은 높을지 몰라도 근무 여건이 그리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변호사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근무 조건도 안 좋다고 그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10개의 최고 일자리가 업종별로는 어떻게 분포하고 그 업종 내에서 순위는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왼쪽 열에는 종합 순위를 제시하였고 맨 오른쪽 열에는 업종별 순위를 제시하였습니다. 테크놀로지 분야에서는 정보보안 분석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데이터 과학자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숙련 간호사, 준의사, 언어병약자가
이름을 올렸군요.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의료와 보건 서비스 관리자, 재무관리자, 통계학자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소셜 서비스 분야에서는 변호사가 단독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군요. 근데 스트레스 많고 근무 요건이 매우 안 좋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스테미라고 부르는 융복합 분야에서는 1위에서 6위까지와 8위의 통계학자를 포함하여 10개의 일자리 중에서 7개가 여기에 해당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야별 순위는 시간 관계상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화면에 제시된 자료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탑10에 해당하는 일자리를 소개하면서 제시하였던 잡존과 SVP 레인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화면에 제시한 표에서 잡존을 학력으로 번역하여 Y축에 제시하였으며 SVP 레인지를 취업준비기간으로 번역하여 X축에 제시하였습니다. 학력을 점수화한 잡존은 1점에서 5점까지로 제시됩니다. 대학원에서 석사나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되면 5번 영역으로 분류한답니다. 그리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할 경우는 4번 영역, 2, 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하였을 경우에는 3번 영역으로, 정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을 경우는 2번 영역으로 분류하고 그 이하를 1번 영역으로 구분한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에 요구되는 취업준비 기간을 점수화한 SVP 레인지는 1에서 9점까지의 값을 가집니다. 최저 점수인 1점은 이 일은 이런 식으로 하면 돼 라고 전임자가 간단하게 시범을 보여준 다음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일자리를 의미합니다. 2점은 한 달 미만의 준비기간이 필요할 경우에 해당되고 3점은 한 달에서 3달 정도, 4점은 3달에서 6달, 5점은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6점은 1년에서 2년 정도, 7점은 2에서 4년 정도, 8점은 4에서 10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고 점수인 9점의 경우 10년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일자리에 매겨지는 점수입니다. 화면에서는 3점부터 9점까지만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학력과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즈1부터 즈5까지 5개의 잡존이 만들어집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웨이터나 웨이트리스는 즈1 영역에 속하고 은행 창구에서 일하는 직원은 즈2, 전기기사는 즈3 영역에 해당된답니다. 앞서 소개한 탑10의 일자리 중에서 정보보안 전문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데이터 과학자, 재무관리자는 즈4에 해당되며 숙련간호사, 준의사, 의료보건 서비스 관리자, 통계학자, 변호사, 언어병력자는 최고 영역인 즈5에 해당된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US 뉴스가 선정한 2022년도 최고의 인기직업 10개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종합 분석하여 미래의 일자리 트렌드를 전망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5G 기술과 함께 시작된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지 않고 자신과 자신이 속한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보보안 및 빅데이터 관련 전문가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베이비 부모들의 은퇴 가속화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보건의료 분야의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과 조직, 국가들 사이에서의 분쟁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 법률 지원을 담당하게 될 변호사의 수요 또한 미래에는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력과 취업 준비 기간이라는 지표를 이용하여 직업을 5개 영역으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러한 미국의 분류 방식이 한국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저 또한 원치 않습니다. 다만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일자리의 질이 달라질 수도 있으며 같은 학력에서도 준비 기간이나 경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시하였음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력과 취업 준비 기간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학력보다는 준비 기간에 해당하는 경력이라고 주저함 없이 말씀드릴 수 있다는 말로 오늘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